수능 완성 11강하고 12강의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11강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후의 부분이에요. 근데 워낙 문제가 사실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 독소 불가침 조약과 같은 거는 이제 1차 대전 관련 내용이긴 한데 뭐 러시아 혁명 이렇게 같은 걸 물어본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도 했고 베르사유 조약이 아예 사료로 나오기도 했고 뭐 2017 수능처럼 켈로그 브리앙 조약과 같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쏙쏙 골라서 내기도 해요. 물론 러시아 혁명도 중간중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위주와 그리고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러시아 혁명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쳐주면 좋을 부분, 먼저 1차 세계대전 이 부분인데, 열강이 대립했던 이 부분, 선생님이 은근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독일하고 영국이 이제 대립을 했던 그 전쟁 전의 전세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1871년 독일 제국 통일한 이후부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한 게 1882년이에요. 이게 연표로도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삼국 동맹은 생각보다 좀 오래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이 비스마르크를 실각시키고 팽창을 하기 시작한 게 빌헬름 2세입니다. 산피 정책 하면서 모로코 사건 두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이죠. 이렇게 됐고 이에 맞서는 영국이 이제 삼시 정책 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와 함께 삼국 협상을 맺은 게 1907년. 생각보다 많이 뒤에요.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칸에서 일이 터지게 되는데 발칸 전쟁이 1912년과 13년에 1, 2차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칸 전쟁 이후에 영토를 차지하는 문제에서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서 터지게 됐다라는 거. 이런 배경도 새롭게 잘 알아야겠지만 물론 1차 세계대전의 모든 과정은 역시나 여전히 별표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라예보 사건은 워낙 그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각각 참전했는지 잘 봅시다. 이제 삼국 동맹 독일 쪽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만 불가리아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협상 측에 영국, 프랑스, 이제 러시아까지 들어갔다가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탈퇴하고 배신 때리고 협상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승전국이 됐지만 이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탈리아는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벨기에, 프랑스 진격하는 그 선에서 마른 전투, 솜 전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단독 강화를 1918년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기억을 해 둡시다. 결국엔 이제 독일에서 혁명 발생하면서 끝나요. 킬 군왕 수병들, 군인들이죠. 이제 전쟁을 군인들이 반대했다라는 거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비렐름 2세는 망명하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포가 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휴전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전쟁의 특징 알 거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은근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러시아 혁명 부분이에요. 혁명이 두 차례이기 때문에 어떤 혁명인지 구분을 잘 해야죠. 2월 혁명인지 11월 혁명인지. 2월 혁명에서 노병 소비에트가 만들어지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임시정부는 아직 사회주의적인 정부 아닙니다.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었고요. 그 대표였던 수반이었던 사람은 장군인 케렌스키입니다. 그래서 케렌스키 정부라고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멸망을 하고요.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전쟁을 끝내지 않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레닌이 등장을 하죠. 레닌이 등장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하라. 볼셰비키 혁명, 4월 태제라고도 해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사회주의 정부, 소비에트 정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레닌이 한 활동인지 스탈린이 한 활동인지 구분을 잘 해둡니다. 뭐 레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도 체결을 했고요. 신경제 정책도 하고 소련 연방도 만들고요. 여기엔 써져 있지 않지만 코민테른을 결성해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은근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요거. 연도까지 좀 꼼꼼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강화 회의가 19년에 개최되고요. 이 파리강화 회의를 통해서 맺어진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이 베르사유 조약이 2017 수능에서 2017이었던가요? 어쨌든 수능에서 사료가 그 자체가 나왔었죠.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모든 식민지 알자스-로렌 양도해야 되고 군 완전 축소하고요. 그러면서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을 하지만 불안했죠. 1920년 국제연맹이 창설이 됩니다만 독일, 소련 제외됐고 군사적 제재 수단 없어요. 세계사에서는 그냥 워싱턴 회의가 군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것 정도 알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될 게 평화유지 조약입니다. 로카르노 조약이 이제 25년에 맺어지게 돼요. 뭐 독일 라인란트를 비무장하고 이제 독일도 국제연맹 가입을 시키자. 뭐 안전보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었던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28년입니다. 외교 수단으로 전쟁 쓰지 말자. 부전 조약이에요. 요 두 개의 조약이 있었고요. 독일이 배상금의 허덕이니까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24년 도스가 제안해서 배상금을 축소해주고요. 대공황이 일어나게 돼서 더 어려워지니까 30년에 영안으로 더 줄여주게 됩니다. 전후 민주주의 발전하게 되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공화국으로 바뀐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오스만은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한번 대공황 쪽 그 이후로 전체주의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연도가 촘촘해서 선생님도 계속 보면서 연도 다시 매번 짚고 있어요. 이거 전체주의부터 2차 대전까지 쭉 이제 별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됐다라는 거. 왜냐면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이지만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을 결성한 게 19년, 로마 진군이 22년. 이 두 개의 특징은 대공황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침략하죠. 에티오피아 침공이 35년, 국제연맹 탈퇴가 37년, 그리고 발칸반도의 알바니아를 침공한 게 1939년이에요. 이제 나치는 이제 슬슬 32년 나치당 승리, 히틀러 총리침, 국제연맹 탈퇴 33년 이렇게 됩니다. 일본 뭐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요. 2차 대전의 어떤 대리전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스파냐 내전인데요.
이제 프랑코라는 파시스트가 독재를 하게 되는 그 과정, 내전이 36년부터 39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추축국 형성은 37년입니다. 이제 독일도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뮌헨 회담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 회담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슬로바키아를 전체를 다 병합을 하게 되면서 슬슬 이제 속내를 드러나게 됩니다.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941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략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또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전세는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43년을 계기로 바뀌게 되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44년입니다. 성공하게 되면서 독일 항복합니다. 주요한 연도예요. 그리고 카이로 회담 43년, 얄타 회담이 2월입니다. 끝나기 6개월 전에 소련의 대일 참전이 결정이 됩니다. 포츠담 회담 45년 7월, 일본 마지막으로 항복해라 라는 이야기이고요.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파리 강화 회의나 베르사유 조약과 같은 전체 회의나 그런 조약이 없어요. 개별적인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언제 얘기가 먼저 나왔는지 대서양 헌장이 그 루즈벨트와 처칠의 만남이었죠.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이때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 주요 내용을 봅시다. 마지막 강 보면요. 냉전의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해요. 냉전이 격화될 때 뭐 마셜 계획 같은 거요. 이런 거. 그리고 요 마셜 계획과 나토도 나왔네요. 이번 9월에 나토를 이렇게 물어봤었죠. 독특하게. 그리고 냉전 완화되는 과정에서 뭐 제3세계 얘기, 제3세계도 꾸준히 나와요. 반둥회의, 평화 5원칙, 반둥회의 평화 10원칙 내용 자체를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3세계가 지향하는 게 반식민주의, 비동맹 이런 거라는 걸 평화공존이라는 걸 알면은 답 금방 골랐어요. 오답이 자유무역 체제로 나갔는데 그건 뭐 훨씬 더 뒤에 21세기 뭐 WTO 이런 게 나와야겠죠. 여기도 나오네요. 냉전. 냉전 붕괴된 고르바초프, 덩샤오핑,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소련 해체 시기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중국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왔던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보면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3개 위주로 알아둡시다. 냉전 격화될 때, 그리고 냉전 붕괴 및 제3세계, 그리고 문화대혁명입니다. 냉전 체제 같은 경우는 연도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봐두세요. 트루먼 독트린이 47년 발표되고 마셜 계획도 같은 때입니다. 이에 맞서서 코민포럼도 4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관할 지역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통화개혁이라고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합치게 되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진영 쪽에서 베를린은 48년에서 49년에 봉쇄를 하게 되고요. 경제상호 원조회의 이쪽에서도 49년에 코메콘 조직을 합니다. 이제 자유진영 쪽에서도 1949년 나토 결성하게 됩니다. 이게 올해 문제였죠. 폴란드 바르샤바에 1955년에 WTO와 줄임말이 같네요.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냉전이 계속 격화되죠. 6.25 전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베를린 장벽 설치가 61년입니다.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62년인데 이게 케네디와 소련의 흐르쇼프 사이에서 있었던 이제
아주 격화되었던 일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64년부터 73년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만 그 와중에도 제3세계의 노력들이 있었죠. 요거 3개 기억하세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54년에 평화 5원칙 네로와 저원라이가 공감을 했고요. 이제 29개국이 모여서 평화 10원칙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중국의 저원라이,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등 주요 제3세계 국가들이 다 참전을 했고요. 1차 비동맹 회의는 그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게 돼요.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이제 티토라는 좀 독특한 공산주의 그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 티토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이 부분이 빠짐없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데탕트라고도 해요. 화해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흐르쇼프의 평화 공전도 58년에서 64년 동안 이제 흐르쇼프가 집권했었는데 닉슨 독트린 69년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 이제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더 가까워지죠.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72년, 미중 국교 수립 79년입니다. 이제 서독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동방정책인데 이게 수특한도 구석에 나와 있어요. 빌리 브란트 총독에 의해서.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집권하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을 하면서 이 영향을 동유럽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가 89년, 독일 통일이 90년이에요. 그러면서 동유럽 공산주의권도 영향을 받아요. 뭐 폴란드의 바웬사 너무 잘 나옵니다. 헝가리도 다당제 채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하벨. 뭐 하벨 같은 경우는 하벨의 시민광장 혹은 시민포럼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 이루어져서 벨벳 혁명이라고도 해요. 그 이외에 이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슈크는 처형당하게 되고요. 또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티토가 죽게 된 다음부터 민족 간 대립 때문에 분열되게 돼요. 뭐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뭐 세르비아 등등등. 지금 그래서 유고라는 이름은 없고요. 그리고 결국 소련 다시 올라와서 소련과 같은 경우는 해체가 되죠. 91년. 근데 소련에 속했었던 그 15개 국가들을 다시 묶어보려고 했었던 게 CIS, 독립국가연합이지만 이전에 소련과 같은 그런 구속력은 없고요. 옐친의 주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문화대혁명을 모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중국에 이제 홍콩이 반환된 때는 99년, 97년입니다. 마카오가 99년이고요. 이런 분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카슈미르는 인도 근처에 그 종교 분쟁 지역이에요. 이제 카슈미르 같은 경우가 이제 힌두교랑 이제 이슬람 다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인도 편입을 시도하게 되면서 바깥에서도 난리고 그 내부에서도 난리입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분쟁은 벨기에가 지배하기도 했었던 르완다에서 대량의 인종학살이 벌어지고 있죠. 후투족과 투치족의 대립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또 브레턴 우주회의 1944년 주요 내용은 달러가 기축통화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국제통화기금 IMF 창설이에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가트라고 하는데 1948년이고 자유무역 체제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일종의 어떤 협정이었다면 1995년에 그
WTO가 출범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주요 내용만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좀 꼼꼼히 마지막 부분이지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 풀었었던 모의고사 2018 수능들 분석할 거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